혹시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며 잠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걱정. 사람은 누구나 걱정을 합니다. 걱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걱정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눈앞의 위험에만 반응하지만 우리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고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그려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특별한 능력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이 지나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몸까지 아픕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들이 우리의 평온을 앗아갑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내일 발표는 잘할 수 있을까? 아이가 시험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 살지?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밤에 잠을 설치고 아침이 되어도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걱정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떠올리며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예기 불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들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셈이죠. 걱정은 또한 행동을 낳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계속 돌고 돕니다. 마치 세탁기 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빨래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돌려도 더 깨끗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과 준비를 혼동합니다. 나는 계획성 있는 사람이야. 미리미리 생각해 두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걱정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은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죠. 반면 준비는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자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세우는 겁니다. 걱정은 힘을 빼지만 준비는 힘을 줍니다. 걱정을 할 때는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준비를 할 때는 가벼운 배낭을 메고 산책하는 기분입니다. 걱정은 잠을 빼앗지만 준비는 잠을 돌려줍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걱정은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준비는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준비된 마음은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만 하면 불안합니다. 날씨 앱을 열어서 비 예보를 확인하고 정말 비가 온다면 어떡하지? 우산도 없는데? 라고 생각만 합니다. 이것이 걱정입니다. 하지만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기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 차에도 여분 우산을 하나 더 두자.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산을 준비해 두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혹시 상사가 내 보고서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것과 상사가 좋아할 만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한 번 더 검토하고 동료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자. 라고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걱정은 문제 앞에서 얼어붙게 만들지만 준비는 문제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가게 만듭니다. 저는 몇 년 전 회사 일이 많을 때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부족하면 어쩌지? 보고서를 내면서도 상사가 화내면 어쩌지? 하루 종일 이런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실한 직장인의 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에서 내일 해야 할 일, 실수할 수 있는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에 깨어나서 다시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점심을 먹으면 속이 쓰렸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갔지만 나중에는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 결과 위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쓰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속이 쓰리고 아픈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참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했습니다. 걱정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위궤양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걱정을 멈추지 않으면 내 몸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을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걱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제대로 계산해 보지 않습니다. 걱정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의 낭비. 걱정하는 시간을 다 더해보면 엄청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걱정한다면 1년에 365시간,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걱정에 쓰는 셈입니다. 둘째, 에너지의 소모. 걱정은 정신적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시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끝나면 지쳐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창의성의 저하. 걱정에 빠져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뇌가 생존 모드에 들어가서 창의적 사고를 할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넷째, 인간관계의 악화. 걱정이 많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다섯째, 기회의 상실. 걱정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인생의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걱정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걱정을 준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걱정하는 습관을 바꾸려면 의식적인 노력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훈련했습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바로 멈추고 노트에 적습니다. 스마트폰의 메모 앱을 이용해도 좋고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서 돌고 있는 걱정을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발표가 걱정된다 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렇게 씁니다. 자료를 2번 더 확인한다. 예상 질문 3개를 준비한다. 발표 연습을 한 번 더 해본다. 이렇게 적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이 준비로 바뀝니다. 마음속에서만 돌던 불안이 종이에 내려앉으면서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 라고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해보니까 정말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실제로 행동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걱정을 준비로 바꿀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돈 걱정의 변화. 혹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어쩌지? 병원비나 차 수리비 같은 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지를? 비상금을 10만 원이라도 따로 모아두자. 매달 5만 원씩 저축해서 6개월 후에는 30만 원을 만들어 두자. 그리고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자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 걱정의 변화. 혹시 아이가 시험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에서 오늘 저녁 30분만 아이와 함께 복습하자.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파악해서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해 보자. 아이에게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해주자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셋째, 건강 걱정의 변화. 혹시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에서 이번 주 안에 건강검진 예약을 하자.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자. 금연금주를 실천해 보자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넷째,
직장 걱정의 변화. 혹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쩌지? 실적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상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대신에 업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하나 들어보자. 다른 팀과의 협업 기회를 찾아보자. 동료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보자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 걱정의 변화. 혹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모임에서 혼자 소외되면 어떡하지? 누군가 내 뒷담화를 하는 것 아닐까? 걱정해서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먼저 해보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고마움을 표현해보자. 내가 먼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걱정을 이렇게 준비로 바꾸면 답답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서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을 준비로 바꾸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했고 많은 분들도 같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니까 불안이 줄어듭니다. 마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희망이 생깁니다. 둘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걸 했다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셋째, 삶이 달라집니다. 작은 준비가 쌓이면 삶 전체가 정리되고 불안 대신 안정감이 자리 잡습니다. 매일매일이 좀 더 평온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걱정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답답하지만 준비된 사람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거든요. 다섯째, 더 많은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하는 습관이 생기면 새로운 일에도 겁내지 않게 됩니다. 일단 해보자. 안 되면 그때 준비해서 다시 하면 돼. 라는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최근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들은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 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할 때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심지어 뇌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전전두엽은 우리가 합리적 판단을 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즉, 걱정은 우리 뇌를 망가뜨리지만 준비는 우리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연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걱정을 준비로 바꾸는 첫걸음을 떼어보세요. 1단계 걱정 찾아내기. 오늘 하루 동안 떠오르는 걱정을 하나 찾아보세요. 큰 걱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비가 올까? 지각하면 어쩌지? 저녁 메뉴는 뭘로 하지? 같은 작은 걱정도 좋습니다. 2단계 구체적으로 적기. 그 걱정을 노트나 휴대폰에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막연히 걱정된다가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회의에서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3단계 준비로 바꾸기. 그 걱정을 준비로 바꿔서 적어보세요. 발표 자료를 한 번 더 점검하고 핵심 내용 3가지를 암기하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보자처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4단계 바로 실행하기. 준비한 것 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바로 실행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5단계 변화 느껴보기. 그리고 나서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아마도 조금은 괜찮아졌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느낌을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바로 걱정을 준비로 바꾸었을 때의 효과입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습관으로 만들려면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걱정을 준비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걱정 하나만 선택해서 준비로 바꿔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둘째, 같은 시간에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거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틴이 되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세요. 어떤 걱정을 어떤 준비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아, 정말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혼자만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이 걱정되라고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그래, 시험이 걱정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배우자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걱정되라고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는 대신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돼? 어떻게 준비해 볼까? 라고 함께 준비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족 모두가 걱정하는 습관에서 준비하는 습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걱정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녹이 철을 부식시키는 것처럼 걱정은 우리의 행복과 평온을 조금씩 앗아갑니다. 하지만 준비는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든든한 우산처럼 따뜻한 외투처럼 준비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걱정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준비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걱정은 안 돼, 어떡하지? 라고 말하지만 준비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라고 말해줍니다. 걱정과 준비,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하나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문제 앞에서 떨게 하고 하나는 문제를 해결할 힘을 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한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걱정 많던 예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걱정이 준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준비가 당신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맘 김미영 씨의 변화입니다. 김미영 씨는 워킹맘으로서 매일 수많은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아이가 혼자 집에 있는데 괜찮을까? 회사 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오늘 저녁엔 뭐 해 먹지 같은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걱정을 준비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한 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 걱정은 방과 후 프로그램 신청하기로, 회사 일 걱정은 업무 체크리스트 만들기로, 저녁 준비 걱정은 주말에 반찬 미리 만들어두기로 바뀌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걱정할 시간에 실제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어요. 마음도 훨씬 편안해졌고 아이도 엄마가 밝아졌다고 말해요. 다음은 수험생 박준호 군의 경험입니다. 고3 수험생 박준호 군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제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을 준비로 바꾸는 방법을 배운 후 그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망칠 걱정 대신 취약 과목 보완 계획 세우기, 대학 못 갈 걱정 대신 여러 대학 정보 수집하고 지원 전략 짜기로 바꾸었습니다. 박준호 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던 시간을 실제 공부에 투자하니까 성적도 올랐고 마음도 안정되었어요.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직장인 이상철 씨의 전환점 이야기입니다. 45세 중간관리자 이상철 씨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일자리를 잃으면 어쩌지,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일자리 걱정 대신 새로운 기술 배우기와 인맥 관리하기, 노후 자금 걱정 대신 재정 계획 세우고 부업 알아보기, 건강 걱정 대신 정기 검진 받고 운동 시작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대를 앞두고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어요. 걱정만 하던 때보다 훨씬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제 걱정을 준비로 바꾸는 고급 기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더 효과적인 고급 기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하원칙 준비법입니다. 걱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걱정되는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왜 이것이 걱정되는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두 번째로 상황별 준비하기입니다. 최악의 경우, 보통의 경우, 최선의 경우를 모두 상정하고 각각에 대한 준비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업 플랜 만들기입니다. 주 계획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차선책을 미리 준비해 두는 방법입니다.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로, 플랜 B가 안 되면 플랜 C로,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의 준비를 해두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음으로 걱정 유형별 맞춤 준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걱정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자신의 주요 걱정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준비법을 적용해 보세요. 완벽주의형 걱정이라면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많은 타입입니다. 준비법은 80% 완성도로도 충분하다는 기준 세우기, 실수를 허용하는 마음가짐 기르기, 완벽보다는 완성에 집중하기입니다. 관계형 걱정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많은 타입입니다. 준비법은 진심 어린 관심 표현하기, 먼저 도움 주기, 솔직한 소통하기입니다. 미래형 걱정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이 많은 타입입니다. 준비법은 단계별 목표 설정하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하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기르기입니다. 건강형 걱정이라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많은 타입입니다. 준비법은 정기검진 받기, 건강한 생활 습관 만들기, 응급상황 대비책 마련하기입니다. 걱정을 준비로 바꾸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 좋은 방법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더 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시작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준비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에 집중하세요. 둘째, 시간 부족 핑계입니다. 너무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걱정하는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됩니다. 걱정하는 10분을 준비하는 10분으로 바꿔보세요. 셋째, 습관의 힘입니다. 오랫동안 걱정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경우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연습하세요. 보통 21일 정도 지속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넷째, 주변의 부정적 영향입니다. 주변에 걱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변화가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걱정에서 준비로 교육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어려서부터 걱정하는 습관 대신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면 평생에 걸쳐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생 대상이라면 걱정 괴물과 준비 요정 캐릭터를 만들어서 게임처럼 접근하고 걱정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준비를 색칠하기로 표현하며
작은 준비를 실천했을 때 스티커나 작은 보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등학생 대상이라면 시험, 발표, 친구 관계 등 실제 고민을 소재로 활용하고 걱정 일기를 준비 일기로 바꿔 쓰게 하며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모의 역할이라면 아이가 걱정을 표현했을 때 걱정하지 마보다는 어떻게 준비해 볼까 물어보고 부모 자신이 먼저 걱정을 준비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의 작은 준비도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걱정과 준비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에 노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걱정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의 걱정들도 준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보 과부하 걱정이라면 너무 많은 정보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걱정을 신뢰할 만한 정보원 3개 정도만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SNS 비교 걱정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라는 걱정을 SNS 시간 제한하기, 내 성장에 집중하는 시간 늘리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걱정이라면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라는 걱정을 하루 30분씩 핸드폰 없는 시간 만들기, 오프라인 취미 하나 시작하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의 면역력 기르기도 중요합니다. 걱정을 준비로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의 면역력이 생깁니다. 마치 몸에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에 잘 걸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에 면역력이 있으면 걱정에 쉽게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면역력을 기르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 연습하기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걱정하는 마음을 밀어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성공 경험 기록하기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서 성공한 경험들을 기록해 두세요. 어려울 때 이 기록들이 힘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로 몸 돌보기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는 마음의 면역력을 기르는 기본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삶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을 준비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억하세요.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준비는 다릅니다. 준비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의 걱정을 하나의 준비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걱정 많던 어제의 자신과 안녕하고 준비된 오늘의 자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한다. 이 문장이 당신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그리고 이 모토가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고 오늘의 걱정 하나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로 바꿔보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걱정에서 벗어나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